설마 40년 전에 그 오르골? 내가 분명히 버렸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럼 그 오르골 주인이? 오르골 주인과 무슨 인연이 있는 걸까요? 사랑했던 사이였을까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이곳에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도시의 분주함과는 거리가 먼 이 마을에서 사람들은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죠. 그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고서점 책향의 유리문 너머로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김현수는 묵묵히 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오늘도 이 책들과 함께구나. 현수는 낡은 문학전집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은퇴 후 이곳에서 보낸 지 벌써 3년째였어요. 교직에서 물러난 뒤 무료했던 일상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이 바로 이 고서점이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정도밖에 찾아오지 않는 손님이지만 현수에게는 책들과의 대화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먼지 낀 책 등을 하나하나 닦아내며 현수는 책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얼마나 다채롭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지요. 사랑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갈등하고 화해하며 펼쳐지는 그들의 인생은 현수가 살아온 평범한 일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서점 한편에는 현수가 아끼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그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이 현수의 유일한 벗이었죠. 문학, 역사, 철학, 과학까지 온갖 분야의 책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각각의 책마다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따스한 햇살이 서점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현수는 커피 한 잔을 우려내고 평소처럼 읽다만 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니 젊은 부부가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자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무언가를 제잘거리고 있고 남자는 그런 여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현수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집니다. 젊은 시절 현수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손을 맞잡고 걸으며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던 그 시절 말이에요. 따뜻한 손길, 달콤한 속삭임, 함께 바라본 석양의 아름다움까지.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기억 속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수는 다시 책에 시선을 돌렸지만 여전히 활자들은 의미 없는 점들로만 보였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장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저녁이 되어 서점 문을 잠그고 돌아선 현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지만 그저 예의상 주고받는 안부일 뿐이었죠. 오늘 날씨 좋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로 시작해서 끝나는 짧고 건조한 대화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정막이 현수를 맞아줍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혼자 듣는 웃음소리는 왠지 허전했어요. 저녁을 혼자 차려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매일 반복됩니다. 한편 같은 동네 다세대 주택 2층 작은 원룸에서는 윤정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66세의 정희는 중고거래 앱을 띄워놓고 오늘 올릴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그릇 세트, 입지 않는 옷가지들, 읽지 않는 책들이 방 한편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이제는 정희 혼자서는 쓸 일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두 사람이 쓰던 찻잔 세트, 남편이 즐겨 입던 스웨터, 함께 읽으려고 샀던 여행 가이드북까지.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이겠지. 정희는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가격을 매기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명을 맞춰가며 여러 각도에서 찍어보고 상품 설명도 자세히 적어 넣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함께 마시던 차 한 잔, 함께 보던 텔레비전, 함께 나누던 식사까지 모든 일상이 혼자가 되어버렸거든요.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희는 이 작은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처음엔 적적하기만 했던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중고거래는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며 나누는 짧은 대화가 정희에게는 소중한 일장의 활력이었어요. 낯선 사람이지만 정희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연결되는 기분은 따뜻했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사러 온 사람과 잠깐 수다를 떨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컵받침 세트 아직 있나요? 메시지 알림이 울리자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누군가 정희가 올린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졌거든요. 정희는 정성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직 있습니다. 상태 아주 좋아요. 언제 만나실까요? 이런 작은 소통이 정희에게는 하루의 기쁨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정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책 속의 세상은 그토록 시끌벅적하고 다채로운데 정작 현수 자신의 세상은 왜 이리도 조용한 걸까요? 주인공들은 사랑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갈등하고 화해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현수의 일상은 매일 똑같은 생활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점에 나가고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상. 젊은 시절 꿈꾸었던 사랑도 가정도 모두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현수의 전부였습니다. 정희 역시 잠들기 전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불 꺼진 집들 사이로 가로등만이 외롭게 서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정희처럼 혼자만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살다 보니 결국 혼자네. 그래도 난 꿋꿋해야지.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편의 허전함만은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이 떠난 후 느끼는 공허함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같은 동네 하늘 아래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견디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말이에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며칠 후 정희는 평소처럼 중고거래 앱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손주 민서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특별한 선물을 찾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사는 딸아이가 바빠서 정희가 직접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여러 물건들을 훑어보던 정희의 눈이 한 곳에 멈춰섰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오르골 사진을 본 순간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오르골 설마? 그것은 분명히 정희가 기억하는 그 오르골이었습니다. 작은 발레리나가 돌아가며 잔잔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하얀색 오르골.
40여 년 전 20살 정희가 첫사랑에게서 받았던 바로 그 오르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귀한 물건이었죠. 정희는 그 오르골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매일 밤 태엽을 감아 돌리며 멜로디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했던 추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모든 것이 틀어졌을 때 정희는 분노와 절망에 그 오르골을 내던져 버렸어요. 집안의 반대로 첫사랑과 헤어져야 했을 때 그 오르골이 너무나 아팠거든요.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희는 그 오르골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중고거래 앱에 나타난 이 오르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판매자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책방 주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해 보였어요.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이 오르골 아직 있나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이 금세 왔습니다. 네, 있습니다. 내일 오후 어떠세요? 동네 카페에서 만나실까요? 거래 장소는 마을 중심가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입구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한편 현수는 그날 아침부터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오르골을 꺼내서 다시 한번 바라봤거든요. 그 오르골은 현수가 가진 몇 안 되는 추억의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40여 년 전 20살 현수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선물했던 그 오르골 말이에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와 현실의 벽 앞에서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어쩌다 내 손에 남아 있었지 그녀가 버린 줄만 알았는데 당시 정희는 화가 나서 오르골을 던져버렸지만 현수는 몰래 주워왔었어요. 그녀가 버린 것이라도 차마 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 후로 오랜 세월 동안 현수는 그 오르골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살았습니다. 가끔 꺼내보며 지난 사랑을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서랍을 정리하다가 다시 발견한 오르골을 보니 문득 정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현수는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단순한 물건 거래인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지 모르겠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현수의 발이 멈춰섰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낯익었거든요.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현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희 맞지? 현수 씨? 두 사람은 4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현수가 기억하는 그 눈동자였어요. 현수 역시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정희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재회였거든요. 앉으세요. 정희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고 다른 손님들은 각자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오르골을 꺼냈어요. 정희는 그 오르골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그때 그 오르골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버렸는데 제가 주워서 가지고 있었어요.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오르골을 현수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현수는 조심스럽게 오르골의 태엽을 감았습니다.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40여 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현수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교사로 일하다가 은퇴하고 지금은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희 씨는요? 저는 결혼해서 딸 둘을 키웠어요. 남편은 4년 전에 먼저 떠났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현수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정희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정희가 지금은 홀로 지내고 있다는 말에 묘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현수 씨는 결혼 안 하셨나요?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니 못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정희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혹시 자신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르골은 여전히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카페의 조용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묘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정희는 그 멜로디를 들으며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현수와 함께했던 달콤했던 순간들, 하지만 결국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의 아픔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오르골 얼마예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원래 당신 것이었으니까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그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추억의 오르골.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카페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조심스럽게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들을 조금씩 메워나갔어요. 해가 저물어갈 때까지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헤어진 후 정희와 현수는 며칠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갑작스러운 재회에 혼란스러워했거든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오르골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하루 종일 바라보았어요. 태엽을 돌릴 때마다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40여 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우연이었을까?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수많은 중고거래 물건 중에서 하필 현수의 오르골을 발견한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준 걸까요? 정희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수를 다시 본 순간 느꼈던 그 떨림만은 분명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도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현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한편 현수는 서점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책 정리에 할애했습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여야 복잡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거든요. 정희와의 재회는 현수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정희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던 후회와 아쉬움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났어요. 현수는 책을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기분이었거든요. 누굴 만날 용기도 안 났어. 내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니? 현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정희에게 하지 못했던 진심이었어요. 40여 년 전 헤어진 후 현수는 여러 번 다른 사람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혼자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지인들의 권유도 많았어요. 하지만 현수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정의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상상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상처가 너무 커서였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혼자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현수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나요? 시간 되실 때 차 한잔 하실까요? 정희는 메시지를 받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슴은 뛰고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거든요. 다시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떤 감정을 마주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정희도 현수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두 번째 만남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공원에는 산책하는 노부부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부모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교직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희는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에 대해 말했어요. 딸들이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큰딸은 회사원이고 작은 딸은 간호사예요. 둘 다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가끔 안부 전화는 받아요. 그래도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외로우시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남편이 떠난 후에는 정말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함께하던 모든 일상이 혼자가 되니까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만의 시간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자유롭기도 하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요. 현수 씨는 정말 혼자 사시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현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힘들었죠.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텔레비전을 켜도 혼자 웃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니까 가끔은 이게 인생인가 싶기도 했어요. 주말이 특히 길게 느껴졌어요. 누구와도 약속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고요. 정희는 현수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현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혼자 살아온 거였어요. 혹시 자신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좀 더 용기를 냈다면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수와 함께할 방법을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현수 씨, 그때 일 때문에 미안해요.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정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집안의 반대도 심했고, 우리 둘 다 너무 어렸고, 사회도 지금과는 달랐고요. 개인의 선택보다는 집안의 뜻이 더 중요했던 시대였으니까요. 현수는 정희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 손이지만 여전히 현수에게는 소중해 보였어요. 정희도 현수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잊혔던 설렘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20살 때 느꼈던 그 떨림과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현수의 서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정희는 현수의 서점을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많은 책이 있네요. 이 모든 책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읽어봤어요.
책이 제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외로울 때마다 책 속 인물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정희는 현수가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서점을 보며 그의 성실함을 느꼈어요. 책들이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하나하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현수의 꼼꼼한 성격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젊었을 때도 현수는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책 재미있어요. 읽어보세요. 현수는 정희에게 몇 권의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정희는 그 책들을 빌려가서 읽고 다음 만남에서 현수와 책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젊은 시절에도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었거든요. 문학 이야기, 인생 이야기, 때로는 철학적인 대화까지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용기를 내어 현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현수 씨, 정말 저 때문에 결혼 안 하신 거예요?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해봤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늘 정희 씨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수의 고백이 감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자신은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한 시간들도 보냈는데 현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혼자 살아온 거였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건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오히려 정희 씨가 행복하게 살았다니까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이 있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오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큰딸 수미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정희가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예전보다 목소리가 밝아진 것을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새로운 취미를 찾으셨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희가 화장을 하고 외출하는 모습을 목격한 이웃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엄마가 요즘 누군가를 만나시는 것 같아. 수미는 남편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아직 4년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가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나이가 있으신 분이 혹시 사기꾼에게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어요. 요즘 독거노인을 노리는 범죄가 많다는 뉴스를 자주 봤거든요. 어느 주말 수미는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희는 딸이 갑자기 찾아온 것을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최근 현수와 만나는 일이 잦아졌는데 혹시 딸이 눈치채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바쁘신 것 같던데요. 수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바쁘다고 할 것도 없지. 그냥 가끔 동네 사람들이랑 차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하지만 수미는 어머니의 말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원래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웃들과 깊은 교류를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과 자주 만난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게다가 어머니의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 쓰신 것 같았고 화장품도 새로 산 것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혹시 특별히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수미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정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딸에게 현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야
연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60대 중반의 나이에 옛 연인을 다시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딸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아직 현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엄마가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서요. 좋은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정희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에는 수미가 너무 똑똑했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았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 오래된 지인 한 분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어. 중고거래 하다가 알게 된 분인데 알고 보니 예전에 알던 사람이더라고. 수미는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단순한 지인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요? 비슷한 나이야. 은퇴하고 작은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셔. 책을 좋아하셔서 이야기가 잘 통해. 정희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현수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어요. 수미는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수미는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아. 그것도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이성으로서 말이야. 남편은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했지만 수미의 설명을 듣고 나니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도 어머니 나이에 그런 일이 있을까? 게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더 문제야.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신가? 그리고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떡해?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잖아. 수미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셔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정확한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잘못된 선택을 하실까봐 불안했어요. 며칠 후 수미는 동생 현미와도 상의했습니다. 현미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이 많았거든요. 언니, 엄마도 이제 혼자 사시는데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어떤 분인지는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현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수미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금슬이 좋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도 생생히 기억나고 있었고요. 그런 어머니가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신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희는 딸의 의심스러운 눈길을 느끼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현수와의 만남이 즐겁고 소중했지만 자식들이 반대할 가능성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가 현수와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을 수미가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카페 창문 너머로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였어요. 정희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와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남자는 정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수미는 급히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희는 딸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수미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카페에서 어떤 남자분과 만나시는 거 봤어요. 그분이 엄마가 말씀하신 그 지인분이죠?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맞다. 그분이야. 엄마, 그분이 정확히 누구세요? 왜 저한테 제대로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정희는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알던 분이야. 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고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어. 수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때 그 사람이에요? 엄마가 예전에 아빠한테 이야기해 주신 그 첫사랑 말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수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평생 혼자 산 사람이 어떤 사정인지 알아요? 게다가 옛날에 집안 반대 때문에 파혼했던 그 사람이라면서요. 지금 와서 다시 만나시면 어떡해요? 수미의 격한 반응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수미야, 너무 흥분하지 마. 그냥 옛 친구로 만나는 거야. 친구가 손을 잡나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정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현수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도 포기하기 어려웠어요. 정희는 또다시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수미와의 갈등 이후 정희는 며칠간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현수에게서 연락이 와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혹시 자신이 정말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과 현수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정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르골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겼어요. 현수 역시 정희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했나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정희에게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감정들이 있을 텐데 자신이 그것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정의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었던 대화들,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희는 우연히 예전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창은 정희보다 몇 살 위였는데 최근에 재혼을 했다고 했어요. 정희야, 나도 남편 잃고 혼자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거든. 처음엔 죽은 남편한테 미안하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행복해야 죽은 사람도 편안하지 않겠나 싶더라고. 동창의 말이 정희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과연 자신이 불행하게 사는 것이 돌아가신 남편을 위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희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희를 돌봐준 큰언니 순이가 찾아와서 과거의 비밀을 털어놓은 거였어요. 순이는 정희보다 10살 위로 정희가 결혼할 당시 중요한 결정들에 관여했던 분이었습니다. 정희야, 이제라도 말해야겠다. 그때 내 결혼 얘기 말이야. 사실 현순의 집안이 반대한 게 아니었어. 정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현순의 집에 돈을 주면서 너희 결혼을 막으라고 하셨거든. 현수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딸을 그런데 시집 보낼 수 없다면서. 내가 그 과정을 다 봤어.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일까요? 현수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지로 떨어져야 했던 거였나요? 그럼 현수는 그 사람은 끝까지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워낙 강하게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었지. 현수 집안에서도 그 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현수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현수는 자신을 사랑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더구나 그 현실의 벽이라는 것이 정희 자신의 집안에서 만든 것이었다니요.
현수야, 넌 날 버린 게 아니었구나. 나는 평생 오해하며 살았어. 순이 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어. 정희가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나는 그때부터 언젠가는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났거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정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현수가 평생 혼자 산 이유도 자신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온 이유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정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거였어요. 언니,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세요? 미안해, 정의야. 하지만 내가 남편 잃고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리고 요즘 내 얼굴이 밝아진 것을 보니까 혹시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만약 그 사람과 다시 만났다면 이번에는 진실을 알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수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40여 년간의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요? 다음 날 정희는 현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요. 현수는 정희의 간절한 메시지를 받고 즉시 만날 준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연락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어요. 정희는 어제 들은 이야기를 현수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현수는 정희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희 씨는 몰라도 되는 이야기였는데 왜요? 저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때 일을 알면 더 괴로울 것 같아서요. 정희 씨가 다른 분과 행복하게 살았다니까 그걸로 충분했어요. 현수의 말에 정희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자상한 사람을 어떻게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현수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오해할 만했어요.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니까요. 현수는 정의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이제 진실을 안 정의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 진실을 알게 된 정의의 딸 수미는 더욱 크게 반발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은 수미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아빠와 결혼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된 거 아니에요? 수미야, 하지만 현수 씨는 그동안 혼자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일이에요. 엄마는 아빠와 결혼하셔서 가정을 꾸리신 거고요. 이제 와서 그런 옛날 이야기가 뭐가 중요해요? 수미의 반응은 정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사에 어떻게 얼굴을 들이대려고 그래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시다니. 그런 사랑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정희는 딸의 말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희에게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었어요. 남편과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현수와의 인연 역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수미야, 엄마도 사람이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우리한테는 미안하지도 않고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정의는 또다시 갈등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현수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정의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르골 앞에 앉아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태엽을 돌릴 때마다 들려오는 멜로디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과거와 현재, 가족과 사랑, 의무와 행복 사이에서 정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딸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정희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수미는 동생 현미에게까지 어머니의 상황을 알렸고 두 자매는 연합하여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어요. 현미도 처음에는 언니만큼 격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엄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좋은 분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재산 문제라던가 건강 문제라던가 말이에요. 정희는 자식들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답답함도 느꼈어요.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서글펐거든요. 마치 자신이 판단력을 잃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현수와 만나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그리움은 더욱 커져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수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마신 차 한 잔, 나눈 대화 하나하나가 그리웠어요. 한편 현수는 정희의 침묵이 길어지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정희가 가족과 자신 사이에서 가족을 선택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정희가 자식들과 갈등을 빚는다면 차라리 물러서는 것이 정희를 위하는 일이겠죠. 현수는 서점에서 혼자 책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평소 즐겨 읽던 책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는군. 현수는 서점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0여 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집안의 반대 때문이었고 지금은 자식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정희의 인생에서 방해가 되는 존재일 뿐인 것 같았어요. 현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현수는 정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희 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정희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한 법이니까 자식들과 화해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희 씨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정희는 현수의 메시지를 받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현수가 또다시 자신을 위해 희생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40여 년 전에도 그랬듯이 현수는 정희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신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오르골을 감아 돌렸습니다. 낡은 멜로디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젊은 날 두 사람이 함께 부르던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현수와 함께 공원을 거닐며 흥얼거리던 그 노래 말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아름다워라, 젊음은 언제나 꿈을 꾸어라라는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정희는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꿈을 꾸는데도 나이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평생의 오해와 후회는 이제 끝내야 해. 남은 세월은 나답게 살아야지. 정희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정희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수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미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집으로 와줄 수 있니? 현미도 함께 말이야. 수미는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미와 함께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자매는 가는 길에 서로의 생각을 나눴어요. 언니, 엄마가 뭔가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 정희는 두 딸 앞에 앉아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차분하고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걱정해줘서 고마웠어. 엄마가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닌가 걱정했을 텐데 그 마음 다 이해해. 하지만 엄마도 이제 결정을 내렸다. 수미와 현미는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와의 인연은 정말 소중했어. 너희들 아버지와 함께한 세월, 너희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은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지. 하지만 그것과 현수 씨에 대한 내 마음은 별개야.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현수 씨에 대한 사랑은 다른 종류의 사랑이거든. 엄마 수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들어봐, 수미야. 엄마는 이제 남은 인생을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 젊은 시절 한번 놓친 인연을 다시 만났는데 또다시 놓치고 싶지 않거든. 너희 아버지도 천국에서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야.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셨잖아. 엄마가 웃는 걸 제일 좋아하셨던 분이었어. 현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게 행복하세요? 그래, 현미야. 정말 행복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따뜻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웃고 서로를 챙기는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어. 수미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래도 엄마, 너무 성급한 건 아니에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우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수미야, 엄마가 몇 살인지 알지?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더 이상 망설이고 있을 여유는 없어.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희의 단호한 말에 두 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특히 수미는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수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 부담 갖지 마. 현수 씨도 너희들에게 그런 걸 바라지 않으실 거야. 그냥 엄마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면 돼.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함께 있어주는 분이라고 말이야. 너희들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뿐이라는 거 현수 씨도 잘 알고 계셔. 현미는 언니보다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마워, 현미야. 엄마도 너희들이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알아. 천천히 이해해줘. 억지로 좋아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의 선택을 인정해달라는 거야. 수미는 끝까지 납득하기 어려워했지만 어머니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죠? 응, 수미야.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엄마 나이에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 그날 오후 정희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현수는 정희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보다 더 확신에 찬 목소리였거든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정희는 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현수 씨, 이번에는 달라요. 저는 제 마음을 따르기로 했어요.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살기로 했습니다. 현수는 정희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등하고 있던 정희가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보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희 씨, 하지만 자식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힘들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지금은 제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요. 자식들도 결국 어머니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마음을 바꿀 거라고 믿어요. 정희의 확고한 의지를 본 현수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정희가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자신을 선택한 만큼 절대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희 씨, 저도 이번에는 달라요. 그때처럼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현수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40여 년을 기다린 이 말을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정희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수미와 현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모두 불러서 자신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었거든요. 수미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어머니의 완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못해 응했어요. 일요일 오후 정희의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정희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너희들에게 정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야. 내가 앞으로 현수 씨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 수미의 남편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어머니,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게 거의 없는데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에게 현수 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 직접 만나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래. 정희는 미리 부탁해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 씨, 오실 수 있어요? 잠시 후 현수가 정희의 집에 도착했어요. 정희의 가족들은 현수를 처음 보는 순간 약간 긴장했습니다. 예상보다 단정하고 인품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정희 씨 덕분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현수는 준비해온 작은 선물들을 가족들에게 건넸어요. 수미의 딸에게는 예쁜 책을, 현미의 아들에게는 퍼즐을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손주들 얼굴을 그려볼 수 있었어요. 직접 보니 더 예쁘네요. 현수의 자연스러운 말에 아이들이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아이들만큼은 현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수미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현수 아저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작은 고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은퇴 전에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좋아해서 보람 있게 일했습니다. 현미의 남편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혼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는 한 명 있는데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외로웠어요. 현수의 솔직한 대답에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수미의 초등학생 딸 민서가 현수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 많이 웃으세요. 할아버지 때문인가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수는 무릎을 굽혀 민서와 눈높이를 맞추며 답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이 웃게 되었어.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거든. 민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해요. 아이와 현수의 대화를 지켜보던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현미는 현수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수미는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지만 현수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수 아저씨, 저희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세요?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 안 되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수미의 말에 현수는 진지하게 답했어요. 그 마음 잘 압니다. 저도 정희 씨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현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긴 해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거든요. 만약에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미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수미도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천천히 받아들여 보겠어요. 수미의 말에 현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희와 현수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힘들었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라도 딸이 있다면 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고마워요, 현수 씨. 이해해 주셔서.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나와 함께 살아줄래요? 현수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살아요. 남은 날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말아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계절, 마을 곳곳에는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희와 현수는 정식으로 함께 살기로 하고 현수의 서점 위층에 있는 작은 공간을 두 사람의 보금자리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조금씩 옮겨왔고 현수는 오래된 서점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작은 테이블을 놓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실 수 있게요. 정희가 서점 한 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손님들이 와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실 수 있게 하면 더 좋겠어요. 현수는 정희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서점을 북카페처럼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정희는 중고 거래로 익힌 솜씨를 발휘해서 서점에 필요한 소품들을 구해왔어요. 예쁜 커튼, 화분, 쿠션 등을 하나둘 들여놓으니 딱딱했던 서점이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현수는 정희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생기가 돋는 것을 느꼈어요. 혼자였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세심한 배려들이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점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수미와 민서였습니다. 수미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딸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서 함께 온 거였어요. 민서는 서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와,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책도 엄청 많고요. 민서는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정희는 손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여기서 책방을 하시거든. 좋아하는 책 있으면 골라봐. 현수는 민서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둔 동화책 코너로 안내했어요. 민서 양이 좋아할 만한 책들을 따로 모아뒀어요. 마음에 드는 책 있으면 가져가세요. 민서는 신이 나서 책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어머니와 현수가 함께 만든 공간을 둘러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명히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고 현수도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 여기서 생활하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수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현수 씨가 모든 걸 잘 챙겨주시거든. 정희의 대답에는 진심 어린 행복감이 묻어 있었어요. 현수는 수미를 위해 따뜻한 차를 우려내며 말했어요. 수미 씨,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정희 씨를 제대로 돌봐드릴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함께 지내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현수 씨가 어머니를 잘 돌봐주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도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 수미의 솔직한 고백에 현수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아버님을 대신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희 씨의 동반자로서 외로우지 않게 함께 있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때 민서가 책을 하나 들고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이 책 정말 재미있어요. 집에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지. 민서 양이 좋아한다니까 나도 기뻐. 현수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민서가 할머니와 현수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서 좋으시죠? 할머니가 웃는 모습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관찰에 수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진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며칠 후 현미도 아들과 함께 서점을 찾았습니다. 현미는 언니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현수를 대했어요. 엄마가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밝아지고 옷차림도 신경 쓰시고요. 현미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저도 정희 씨 덕분에 새로운 활력을 얻었어요. 현미의 아들 준호는 서점의 과학책 코너에 관심을 보였어요. 현수는 준호와 함께 재미있는 과학책들을 찾아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과학에 관심이 많구나. 이 책은 어려운 과학 원리도 쉽게 설명해줘서 재미있을 거야. 정말요? 할아버지도 과학 좋아하세요? 응, 할아버지는 모든 공부를 좋아해. 너처럼 호기심 많은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현수와 준호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며 현미는 마음이 놓였어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정희와 현수의 서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어요. 책도 읽고 차도 마실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오기도 하고 나이 든 분들이 옛 추억을 나누러 오기도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점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미와 현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정희는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현수는 차와 간단한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미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미야. 내가 인정해줘서.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엄마도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시니까요. 수미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딸이 마침내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 준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현미도 언니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현수 아버지가 엄마를 정말 잘 챙겨주시는 게 보여요. 저희도 이제 안심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희와 현수는 서점 앞 벚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계절은 여름이었지만 봄에 함께 봤던 벚꽃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현수는 오르골을 꺼내어 태엽을 감았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조용한 저녁 공기에 흘러나왔어요. 정희 씨, 이 멜로디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요. 저도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다시 함께 이 멜로디를 들을 수 있을 줄은.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포개졌습니다. 정희의 내레이션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놓친 세월은 아쉽지만 남은 날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늦게나마 다시 이어진 이 사랑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된 것이죠.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오르골 소리와 함께 벚나무 아래 앉아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작은 서점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들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40여 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진정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오르골의 멜로디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늦은 봄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봄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였어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가 생각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옆에 같이 계신 분 한번 쳐다봐 주세요. 얼굴에 미소가 퍼졌을 것 같은 이야기 마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사연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